두 번째 텐트는 첼시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하면서 첼시 얘기를 좀 더 해봐야죠. 자, 오늘의 모닝 텐트 두 번째 텐트는 램파드 볼. 오늘은 좋았다. 안타깝게도 지금 램파드가 부임한 다음에 4경기에서 4전 전패입니다. 참 난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램파드가 첼시 감독직을 제안받았을 때 이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매몰차게 거절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 본인의 마음도 되게 여러 가지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램파드의 감독 커리어는 이미 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더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감독이었고 첼시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초반에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첼시에서 안 좋았고 그 다음 선택한 에버튼에서는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다시 본인의 충정을 위해서 본인이 속해 있었던 너무나도 그 사랑하는 정든 팀을 위해서 돌아왔는데 4전 전패야. 이러면 첼시도 골 때리고 램파드도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배를 하면서 챔스 8강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첼렘덩크라거나 이런 어떤 기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력이 제법 괜찮았어요. 그래서 좀 더 아쉬울 수 있겠죠. 자, 이 기대 득점이 어느 순간에는 첼시가 굉장히 더 높았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풋몹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점유율, 슈팅, 유효 슈팅, 기대 득점 요 정도였어요. 풋몹 기준입니다. 스탯상으로 대부분 우위였어. 전반전 기대 득점은 거의 1대 0.5 수준이었으니까 그만큼 좋은 순간이 있었다. 이 선에 캉테랑 갤러거를 배치를 했죠. 그러면서 활동량에 조금 이 초점을 맞추면서 캉테가 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할 때 좋았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털링이랑 펠릭스는 아쉬운 부분은 기동성, 압박을 캉테랑 갤러거가 이제 보여줬었죠. 이 압박과 관련된 어떤 시퀀스가 제법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반전 득점 찬스가 있었어요. 이거는 나름대로 포인트를 잘 잡고 온 거라고 봐. 다만 이 벤치렐의 아쉬움이 있더라고. 쿠쿠렐라가 좀 아쉬웠죠. 만약에 이 기회를 좀 살릴 수 그러니까 기회가 올 때마다 살리면 이미 첼시가 사실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겠지만 이 순간에도 역시 기회를 놓치더라. 아쉬울 수밖에 없다. 자, 경기 내용이 그래도 좀 좋다 보니까 더 아쉬움이죠. 4경기 4패인데 레알 마드리드랑 경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인 전력차, 리가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이나 여러 가지 막 우승했던 시즌 대비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챔스에서 레알은 또 다른 팀이기도 하고, 네, 이건 오케이. 첼시 팬들도 어느 정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익스큐즈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울버햄튼이라거나 브라이튼이라거나 이런 팀들은 잡아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1대 0패, 2대 1패. 특히나 브라이튼은 스탠포드 브리지였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무기력한 축구, 그 다음에 램파드 일기 때의 어떤 문제점은 반복이 된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사람의 타고난 기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감독 얘기하면서 기질까지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똑같다? 왜 그런 거 있잖아. 연애하는데 헤어졌어. 그랬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의 똑같은 그 이유로 또 헤어지는 경우가 제법 많죠. 여러분은 모르겠죠. 네. 어쨌거나 램파드 감독 일기 때 문제점은 지금도 또다시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소방수로 왔지만 불을 더 크게 만들었어. 그래서 브라이튼전 지고 난 다음에 토드 볼리가 라커룸에서 선수를 했는데 연설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라고 램파드 감독 입장에서는 얘기를 해야죠. 그럼 거기다 대고 지금 어떻게 얘기하겠어. 그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은 성적대로 안 나오고 보니까 뱅거도 좀 걱정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그럼 오늘 경기에 좀 근원적인 이유를 보면 이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문제인데 공격진 퀄리티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캉테 갤러거를 배치시키면서 압박을 통해서 상대에게 이 프레스를 가하는 거는 저는 잘 먹혀들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만약에 스털링이랑 펠릭스가 나왔다? XG 값과 경기 내용이 좋았던 이유는 압박 전술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들이 나왔다면 그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 첼시 공격진은 골 결정력 부분에서 처참합니다.
자, 이번 시즌 리그 30득점이에요. 여러분 지현 형이랑 어제 뭐 얘기하고 컨텐츠 찍을 게 있었는데 지현 형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봤잖아요. 뭐 굴리트 그다음에 비알리 이때부터 워낙에 뭐 우리나라에서 축구 오래 본 거로는 또 지현 형이 당연히 꽤 오랫동안 그 매니아로 활동을 하셨던 그게 있으니까. 야, 근데 이랬던 게 이러진 않았다. 이런 적은 없었다. 자, 언더스탯 기준 XG 값을 생각을 해보면 42.27이에요. 그러면 기대 득점이 얼추 한 42골은 넣었어야 되는데 12골을 못 넣은 거야. 근데 이게 에버튼이 이게 제일 높아. 자, 에버튼 같은 경우에 득점이 24골인데 이 XG 값이 36.43이거든요. 여기도 거의 한 12골 넘게 차이 나는 거지. 그때 인테르 찬우 형 얘기하면서 기대 득점이랑 득점과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팀이 인테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공격수들이 과감하게 얘기하면 골 존나 못 넣고 있다. 주원이 형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나온 수준이다. 근데 자주 얘기하지만 좋은 감독이 패턴과 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이 분석을 통해서 공을 박스 안까지 밀어 넣는다거나 공격수가 슈팅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좋은 감독들이 만들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건 선수의 몫이야. 그건 감독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선수나 아까 제가 얘기하지만 사람을 바꿔 쓰기가 어렵다는 게 그 결정력 부분은 진짜 바뀌기가 어려워. 그거 바뀌는 선수가 대단한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수들, 우리가 축구 여러분이랑 많이 보잖아. 근데 결정력이 갑자기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많진 않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그 얘기는 뭐냐? 공격수들 바꿔야 된다. 이러면 나겔스만이고 무슨 나겔스만 할아버지가 와도 골 못 넣는 건 해결이 잘 안 돼. 근데 진짜 비니시우스가 특이한 케이스야. 보죠.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결정력은 원래 안 나아지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골 결정력이다.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의 DNA다. 골 냄새를 맡는다. DNA다. 그런 거는 타고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안 바뀌어. 그래서 그런 공격수들이 값이 비싸죠. 주급을 많이 주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 현재 나겔스만이랑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BBC에서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에서도. 나겔스만은 내부 순위에서 루초보다 조금 더 앞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유력해 보이는데 이 얘기는 그거죠. 그러면 나겔스만이 오면 공격진의 결정력이 나아지나? 결국에는 첼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겨울 이적 시장에 지출을 하면서 팀의 개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은쿤쿠가 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이선 자원입니다. 홀란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왜 그런 얘기 우리 많이 가끔 하잖아요. 맨체스터 시티, 펩시티의 축구가 이전보다 오히려 좀 강력한 면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가끔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순간에 결정력이 높은 9번이 있다라는 건 또 다른 무기야. 좋은 팀이다. 우승을 해야 된다. 트로피를 2개 이상 노린다. 이런 팀들은 다양한 컬러가 있는 선수들이 있는 게 좋은데 맨시티는 그런 면에서는 홀란드가 장착되면서 그 다음에 원래 좋은 전술을 가진 팀으로서 여러 가지가 궁합이 잘 맞게 된 거죠. 옵션이 많은 건 좋은 거니까 중요한 순간에 딱 꺼낼 수 있는데 그냥 똑같은 선수들을 비슷한 성향의 선수들이 많다면 그 공격 패턴이 막혔을 때 뚫어낼 재간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드 볼리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스 리그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첼시는 남은 리그 일정을 잘 보내야 되잖아요. 오늘 보여줬었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를 리그에서도 좀 보여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스램제를 다 봤잖아요. 여러분도 보신 분들 많겠지만 이들의 향수가 있어. 제라드의 뭔가 그 사람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거나 램파드 특유의 그 결정력을 보는 어떤 그 깔끔한 마무리. 그 다음에 스콜스 사실 잉글랜드 선수인데 약간 스페인 선수 보는 것 같거든요. 패스 뿌리는 거 보면 이들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스콜스는 좀 이제 이것도 그렇고 감독을 하고 있는 지금 이제 상위 리그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좀 안 보여. 근데 이 둘이 영 지금 좀 어려워하잖아 감독 거기에서.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레전드가 감독했다가 본인 커리어까지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피렐로 마냥. 기왕이면
너무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해줘야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좀 안타까워. 뭐 내가 이런데 첼시 팬들은 어떻겠어. 여하간 나겔스만이 오는 거랑 별개로 첼시는 전방 자원에 대한 어떤 이 수술이 좀 있어야 된다. 네.